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지성을 칭찬하고, 지성이 뛰어난 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저는 그 말이 대단히 협상론적으로 봐서 히든 인트리스트를 자극하는 거예요. 뭐냐? 왜 그러냐? 자, 김대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홍세리 양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뭐 현대증권 홍보팀에 있는 홍세리 양. 너무 이뻐. 순간 좌절. 이런 예쁜 아가씨가 나를 좋아할 이유가 있을까? 또 채였구나. 홍세리 양이 또 봐도 이 김대리는 뭔지 별로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냥 기본만 하고 내가 가야지. 근데 이제 김대리는 협상을 좀 배웠거든요. 자, 홍세리 양은 누가 봐도 예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세리 나중에 미스코리아 나가네. 중고등학교 때 수많은 남학생들이 아름다우십니다. 뭐 연예인 같으세요. 대학교 때도 맨날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쁘다는 얘기는 이제 지겨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기도 앞에서 보니까 이쁘단 말이 지겨울 만한 분들이 여러 분 보이는데, 근데 이 홍세리 양은 제일 가슴에 걸리는 게 뭐냐 그러면 친구들이 저거는 이뻐가지고 맨날 거울만 보고 대가리는 텅텅 비어가지고 그 얘기 정말 듣기 싫어요. 자기는 지적인 여인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 책을 들고 다녀요. 아니나 다를까 또 책 들고 나왔어. 그래서 김대리는 아름다우시네 이러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저 이거 보다가 어려워서 좀 접었는데 이거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홍세리 양은 알 거잖아. 이 소개팅 할 때 이 친구가, 그래도 자기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어렵다고 한참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저도 뭐 사실은 잘 어렵지만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칭찬의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칭찬을 잘하려면 그 사람이 지금 잘하는 걸 칭찬하지 말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걸 칭찬하라. 왜냐하면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가 그 칭찬받고 싶은 히든 인트레스트, 숨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누드 사진 작가 중에 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단한 것이 당대에 정말 뛰어난 여배우들이 옷을 너무 잘 벗겨요. 큰 돈을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또 그 인터뷰에서 이것도 히든 인트레스트라고 느낀 것이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잘합니까? 이 사람은 이 신체만 계속 찍어왔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여배우는 어느 신체 부위가 자신 있겠구나. 또 어느 신체 부위가 자신이 없겠구나가 딱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배우 몸이 재산인데 자기가 어떤 허리 라인에 자신이 없다. 얼마나 돈을 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여배우가 가장 자신 없어 할 부분, 가장 예뻐지려고 노력한 부분에 집중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인정을 받으니까 잘 걷던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히든 인트레스트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2001년도에 아주 특이한 형태의 택시가 영국 런던에서 출시가 됐어요. 택시 그냥 택시가 차이가 있으려고야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 택시, 모범 택시, 콜택시. 근데 택시의 컨셉을 담은 거예요. 바로 이 택시입니다. 핑크 레이디스라는 택시인데 차를 핑크색으로 칠을 하고 그 운전사는 백작 부인을 모시는 그런 기사 같은 그런 사람이 제복을 입고 다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 누가 많이 타느냐? 오피스 레이디들이 다 이걸 예약을 하거든요. 특히 퇴근 시간에 오피스 레이디들이 다 이걸 예약을 합니다. 오피스 레이디들이 하루 종일 시달리고 있다가 내가 집에 갈 때만이라도 귀족 부인처럼 가고 싶은 그런 숨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탈 것, 차라는 것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컨셉을 담으니까 대박이 나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고객들의 숨은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시간을 한번 보고요. 사람의 성격 부분은 제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MBTI라는 그 분석 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 고유한 성격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유리해진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바디랭귀지 부분은 이 부분도 영상이 있긴 이 부분도 제가 좀 일단 스킵을 할게요.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디랭귀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기쁠 때 활짝 웃고 슬플 때 찡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건가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배우는 걸까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보면 돼요. 근데 태어나면서 장님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DNA 속에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디랭귀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로는 자 오늘 서비스 어땠습니까? 참 좋았어요. 말로는 좋았어요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이 바디랭귀지는 네거티브한 거라는 말이죠. 그럼 좋았다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말로 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전체 20%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도 보면 이 바디랭귀지라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예민하게 상대방의 인터레스트를 파악하시고 싶은 분들은 바디랭귀지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이제 S 했고 I 했고 G죠. 아까 G에다가 제가 제골 붙였죠. 아무리 그 사람이 스킬,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듯이 내 욕구를 잘 알아도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이 좋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말에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 사람이 좀 말을 잘 못하고 좀 눈치가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 나는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저 사람을 좋게 생각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훨씬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 이제 미자하라고 춘추전국 시대 위나라의 미자하라는 예쁜 그때는 이제 왕들이 예쁜 미동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약간 동성애 코드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미자하라고 하는 어린애가 예쁘게 생긴 애가 들어와서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궁궐 밖으로 나갔다 온 거예요. 왕의 수레를 타고. 왜냐? 어머니가 편찮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당시에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 무릎을 잘라버리는 월형이라고 하는 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신하들이 쭉 버르장머리 없는 왕이시여. 쟤를 처벌하십시오. 그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효심이 지극하면 지 무릎이 날아갈 각오를 하고 갔다 왔겠냐. 봐줘야지. 한 번 더 과수원에 갔는데 미자가 뭘 이렇게 숭아를 먹다가 어이구 이거 맛있네요 하면서 이제 왕 입에다 넣어줘요. 왕이 그래 먹던 걸 먹어요. 그 신하들이 저런 괘씸한 놈이 있습니까? 쟤 좀 처벌해야 됩니다. 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러겠냐고 봐줘야지. 그랬다가 이 미자도 이제 수염이 구문구문 나고 이러면서 미워진 거예요. 쫓겨나야지. 쫓겨날 때 왕이 이런 핑계를 내는 거죠. 저놈이 말이야 옛날 내 허락도 없이 내 궁궐 밖을 나갔다 왔고 지가 먹던 그 더러운 걸 나한테 먹으라고 준 그 놈이야.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추방하고 만다. 즉 똑같은 행위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또 유명한 송나라 이야기라고 춘추전국 시대 송나라 이야기 부장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불어서 집 담이 한 절반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되는 거죠. 옆에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 도둑들이 너무 많은데 빨리 담을 수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김씨도 어르신 맞습니다. 요즘 도둑이 많거든요. 빨리 담을 고치셔야 되겠네요. 그날 도둑이 든 거예요.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송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아들 얘 성견지명이잖아.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김씨 그 자식이 가져간 게 아닐까?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 아들이 이쁘니까 성견지명이고 김씨는 저놈이 의심이 간다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설득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을 막 이해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호감 있는 사람으로 비치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호감을 내가 쌓아놓지 않는다 하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갖습니까? 돈 많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저는 따뜻하고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링크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는 보면 의료 사고 관련된 소송이 많기 때문에 대형 병원들이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들 때는 의사별로 과연 얼마만큼 소송을 당할 건지를 이렇게 확률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전문 계리사들이 각 의사별로 이 사람은 소송당할 확률 몇 프로 정한다요. 그래서 아니 전부 다 하버드 의대 나오고 존 홉킨스 의대 나온 교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소송당할 확률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딴 거 하나도 안 해요. CCTV를 의사의 동의하에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한 다음에 그걸 딱 보고 이 의사는 소송당할 확률 20%, 이 의사는 80%. 그것만 전문적으로 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문가는 뭐만 보느냐? 얼마나 친절하냐만 본다는 거죠. 얼마나 친절하냐.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갑자기 이게 막 혹이 막 잡히는데 암이 아닌가 걱정이 돼. 내가 지금 바빠서 말도 못하고 네가 맨날 바쁜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요? 자, 같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 보더니만 일단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막 열심히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뺑뺑 돌면서. 결과가 대학 나왔어요. 의사 한마디 이제 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 어떻습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한 2주 뒤에 봅시다. 혹시 저기 암이 계속 옆에서 어머니가 물어봐라. 혹시 암이 아닐까? 그건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저기 네이버에 보니까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혹시 저희 어머님이 암이 이거요.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봅시다. 어머니 걱정이 많으셨군요. 요즘 워낙 의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잘 한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 하는데 한 2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자, 똑같이 그 어머님이 6개월 뒤에 사망을 했어요. 똑같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경우에는 너 이 자식 그래. 너 그렇게 잘났지.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 의사 선생님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즉, 사고가 발생한다고 다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감정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블링크란 책에 보면은 결국은 신뢰, 그 다음에 공감, 이런 것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모 파베르 도구의 인간, 호모 사피엔스 지혜의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가 공감적인 인간인데 참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뛰어난 사람 같아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의 주인공이 있다. 주인공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도